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을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합 합동 야외기동 훈련인 포리글 훈련은 4월 24일까지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연습에는 미군의 연안 전투함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과 포리글 훈련이 다음 달 2일 시작됩니다. 키 리졸브 연습은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으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동맹군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잠재적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600명이 참가하고 이 중 6,750명이 해외에서 증원됩니다. 또 호주와 캐나다, 덴마크 등 유엔 파견국 5개국과 중립국 강도위원회가 참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월 24일까지는 지상과 공중, 해상, 특수작전을 포함한 한미 연합 합동 야외 기동 훈련인 포리글 훈련도 진행됩니다. 참가하는 미군 병력 3,700명 중에 3,500명이 해외에서 전개됩니다. 특히 이번 포리글 훈련에는 미국의 연안 전투함인 포트워스호가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얕은 해저 지형에 맞게 제작된 포트워스호는 헬리콥터와 수직 이착륙 무인 정찰기, 57mm 자동화기와 21대의 미사일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길이 119m, 3,000톤급의 이 함정은 기뢰전과 대잠수함전, 수상함전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훈련 일정을 24일 오전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키 리졸브 연습이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침략전쟁 연습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전쟁 억제력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키 리졸브 연습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키 리졸브 포리글 훈련은 지난해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한편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번 연습이 다국적군의 준비태세의 중요한 요소이며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는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국방위원들은 병역비리 척결과 여군 인권보장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등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국정감사의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시정 처리 요구사항 114건에 대해 37건은 조치 완료했고 나머지 77건은 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총 49개 대상 기관이 수감하였으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총 13개 기관 114개 사항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이 37건, 조치 중인 사항이 77건입니다. 특히 국방부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위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 19건을 조치했으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미연합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의 새로운 개념 정립 등 38건은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병역비리 척결과 여군 인권 보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자제와 연예인, 고소득자 등이 병역비리를 일삼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도 제시됐습니다. 의료 측면에서의 허점이 있다든가 이걸 찾아내서 의료 전문가를 모시고 찾아내서 그걸 보완시키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내야 그걸 악용하는 걸 근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제가 하나 방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군 성범죄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군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담조사부와 재판부의 설립도 논의됐습니다. 전담조사부와 전담재판부를 분리해서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 법무관 꽤 많죠. 이제 성범죄는 그 여성 검찰관으로 하게 하고 전담 그 수사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재판부도
아예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그냥 전담 그 여자 법무관으로 여자 판사로 다 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들은 또 6.25 전쟁 당시 미국 극동군 특수전 사령부가 운영했던 유격부대인 8240 부대원들에 대해서도 참전 유공자로 인정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입찰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등 2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로키드 마틴과 협력해 제안서를 제출했고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DNS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접수된 입찰 제안서 평가를 통해 다음 달 중에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5월까지 협상을 한 뒤 6, 7월 중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F-X 체계 개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되면 오는 2025년 첫 시제기 출고를 목표로 바로 체계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투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우리 주도로 연구 개발하여 확보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KF-X 사업은 노후화된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 개발업체가 20%의 개발 비용을 부담해 추진됩니다. 전시 적진의 침투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전 요원들에게 낙하산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낙하산의 장비와 포장을 담당하는 장병들의 사명감이 남다른 이유기도 한데요. 특전사 7공수여단 장비정비중대가 낙하산 9만 개 무사고 지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특전사 7공수여단 장비정비중대가 낙하산 9만 개 무사고 지원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장비정비중대는 낙하산의 포장과 정비, 교육 등 낙하산에 관한 모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34년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없이 이룩한 기록입니다. 낙하산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자세로 전후의 생명과 성공적인 작전 보장이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하산 정비병은 7주간의 교육과정을 거칩니다. 교육과정 중에는 자신이 직접 포장한 낙하산을 메고 강화를 하기도 합니다. 낙하산 포장은 모두 11단계로 기계 장비 없이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낙하산 포장은 그야말로 생명을 책임지는 작업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신경을 집중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3명이 한 개조가 되어 단계별로 철저하게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까다로운 검사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포장 검사관이 최종 서명해 낙하산의 안전성을 인증합니다. 포장한 지 120일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포장합니다. 만에 하나의 위험 가능성까지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포장이 끝난 낙하산은 온도와 습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가 설치된 낙하산 저장고에 보관합니다. 또한 전자칩을 부착해 포장자와 검사관의 실명을 관리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포장한 낙하산을 메고 전우들이 안전하게 강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내 전우의 목숨을 책임지는 장정신으로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전시 적진의 고공 침투의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대원들에게 낙하산은 생명입니다. 전우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이룩한 낙하산 9만 개 무사고 지원 기록이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1,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역대 흥행 2위에 오른 영화 국제시장.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첫 장면에 나왔던 흥남철수작전 기억하실 텐데요. 6.25 전쟁 당시 눈보라가 휘날리는 가운데 가족 간의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모습을 사진으로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 장면을 다룬 영화 국제시장. 철수 과정에서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올겨울 극장가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영화에서 주목받은 흥남철수 작전을 광화문에서 사진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월드피스 자유연합은 생명의 항해, 휴머니즘의 회상이라는 주제로 6.25 전쟁 당시 흥남철수 작전과 장진호 전투를 보여주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6.25 당시에 미군들의 희생이 가장 컸던 흥남철수와 장진호 전투의 사진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화제 영화 국제시장에서 흥남철수에 관련된
그 화면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흥남철수 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생명 구출 작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시민들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가슴 아픈 사진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되게 짧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직접 보니까 영화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카메라에 사진을 담기도 합니다. 시내에서 열린 6.25 관련 사진전에 외국군 장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El ver las fotografías me parece muy importante porque nos permite recordar a los coreanos y a todos los extranjeros los esfuerzos que se hicieron para poder mantener la libertad en Corea.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아픔이 담겨 있는 사진들. 광화문에서 오는 3월 5일까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화재가 나는 순간 감지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비를 불꽃 감지기라고 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물론이고 민간 주요 시설 등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방산인. 오늘은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더 유명한 주식회사 레존텍의 불꽃 감지기를 소개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라이터를 켜고 공중에서 서너 번 휘휘 저으니 센서에서 벨이 울립니다. 불꽃을 감지하고 판단하고 명령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불꽃에서 방출되는 자외선과 적외선의 광학적 특징을 응용해 불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게 주요 작동 원리입니다. 감지기와 소화 장비를 연동시키면 벨 울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용하고 쓰고 있는 군수 분야뿐만 아니고 모든 쓰고 있는 장비나 시설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의 불 감지기라든가 군수시설에는 옵티컬 센서라고 표현되는 이 장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주식회사 레존텍에서 개발한 불꽃 감지기. 민수 분야의 경우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문화재 등 국가 주요 시설이나 군수 분야의 경우 무기 저장과 탄약 제조 시설, 군 경납고 등에 공급돼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국내외 인증서만 해도 수십여 가지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 국가의 까다로운 인증을 모두 받아냈고 지난해 10월엔 국방기술 품질원에서 DQ 인증 마크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독점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3위 안에 손꼽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 분야 중에서도 가장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 아이템인 이 불 감지기 분야에서는 민수는 물론이고 군수 분야를 다 통틀어서 저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개국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100여 개 업체를 통해서 그 5대양 6대주에 다 이렇게 저희 제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차와 함정, 전투기 등에 장착된 불꽃 감지기는 현재 거의 해외 제품인 상황. 국내외에서 검증받은 우수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인 국산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 분야에 쓰이는 이 장비에 쓰이는 모든 분야는 저희가 이미 다 경험했던 분야입니다. 다만 환경적으로 요구하는 조건만 맞춰 들어가면 다 되는 이런 기술적인 기반을 가진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군수 장비에 대한 일부분이나 상당 부분은 국산화할 필요가 있고 그 실제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AS나 이런 게 대해서 기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넓은 지역을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감지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불을 끈다. 주식회사 레존텍의 불꽃 감지기는 민수는 물론 군수 분야에서 군장병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산화 장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따뜻한 병영문화 만들기 프로젝트 사랑의 군입니다. 여러분에게 군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군생활은 누구에게나 힘겨운 시간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무엇보다 명예로운 일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군대가 삶의 밑거름이기도 한데요.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지만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로 늦은 나이에 스스로 군입대를 결정한 육군 51사단 양두영 병장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항상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영국계 컨설팅 펌으로 근무, 촉망받는 컨설턴트로 인정받으며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교육했습니다. 리더십 관련 컨설팅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20대 중반부터 억대 연봉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 입대를 결정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양두영 병장에게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의 저를 만든 어떤 근간이자 뿌리는 이제 항상 한국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연봉이나 눈앞에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제 자신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 제가 나중에 뭐 정말 큰 집에 외제차를 탄다고 해도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될 거라는 거를 제가 그때 직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야,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했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곧 입대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시기적으로도 지금 안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고. 저 때문에 안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앞에 있는 물리적인 것 때문에 뭐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다 포기한다고 했으면 그때 순간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좀 당당하지 못하고 두영이가 그렇게 살아갈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선택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할 줄 알았다. 워낙 어려서부터 저를 쭉 같이 봐왔기 때문에 네가 선택할 줄 알았고 자기는 정말 예쁘게 그리고 정말 안심할 수 있게 잘 기다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잘 마치고 건강하게만 돌아와라. 그렇게 답을 해주어서 정말 많은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입대지만 29 늦은 군 생활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두영아, 청소 좀 하자.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막상 저보다 8살, 7살 어린 이제 선임병들이 저에게 야, 양두영, 청소 안 해? 물 떠와.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을 때 후회는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 중대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마다 아니면 제가 좀 지쳐 보일 때마다 저를 따로 불러주셔서 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루하루 지내주면 정말로 양두영 병장이 원하는 그런 저녁의 시기가 올 것 같다는 말로 그런 많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중대장님의 응원, 입대 전부터 다짐했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전우가 그리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마음 맞는 전우들과 영어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며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군 생활의 추억도 생겼습니다. 국적을 포기해도 너를 한국인으로 인정해주겠다. 너의 검은 머리, 검은 눈, 그리고 너의 한국인으로 보이는 그 이미지대로 한국인으로 인정해주겠다. 근데 굳이 그 여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고민해서 답변했던 내용이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당당함이고 결국에는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7공수여단 장비정비중대의 낙하산 무사고 지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작전의 승패는 결국 완벽한 전투근무 지원에 달려있는데요.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벽한 낙하산을 지원해준 장병들이 있었기에 우리 특전요원들이 세계 최강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